속도내는 3특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친윤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내란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 부심 기각 결정 하루 만에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제 특검보의 내용을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구속 기소한 건데, 그러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다는 건데, 그 기한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한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딱 10일이고 한 번 갱신해서 20일의 기간 동안 수사로 그 관련자인 피해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거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영장 실질 단계에서도 또 그 이후에 구속 적부심을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 임한 태도를 보면 수사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한 번 더 갱신하는 것은 오히려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의 부하 직원들 명령을 이행했던 그런 참모진들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 그리고 관련 휴대전화, 여러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확보됐던 그런 증거물들을 봤을 때 영장의 어떤 그 기간을 한 번 갱신하지 않더라도 공소유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특검으로서는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영 부장님,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모두 5개입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특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예. 이 국무위원들의 이 계엄 이 심의권을 침해했고, 이 사후에 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계엄 당시에 비화폰의 기록을 삭제하도록 했고, 이 계엄과 관련된 이 허위 이 공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추가 혐의가 밝혀져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사유는 이 5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내란 특검 외에도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수사에 박차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건희 특검 알아보면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지난 검찰 조사 때는 이종호 전 대표나 권오수 회장 등과 공모관계가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김건희 여사는 기소가 안 됐어요. 박민영 대변인께서 보실 때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가 뻗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렇게까지 특검이 큰 판을 벌린 마당에 기소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이 됐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기소를 하지 못했던 사건이었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거의 4년이 다 되어서야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새로 수사를 한다라고 해도 과거에 그런 두 정권을 거쳤던 그런 결과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고요. 민주당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 16개나 되는 혐의를 저는 산발적으로 포진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다양한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쉽겠지만 범죄라고 하는 것은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입증하기엔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하나를 좀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위 이제 단독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여론전만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특검이 과연 수백억을 들인 이 특검에 실효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죠. 최상병 특검은 관련 녹취록 확보로 수사 외압 정황 추가로 포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 수를 축소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이종섭 전 장관의 보좌관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포착이 됐다는 건데, 박창진 부대변인, 일단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 혐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특검이 하나하나 밝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도이치모터스 건을 얘기하시면서 이전 정권에서 다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아마 특검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연관해서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로설부터 시작해서 또 모 종교 지도자가 여기에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의혹도 나오고 새로운 제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지금 어제가 최상병 2주기였는데 차마 추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국가적 비극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증명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지금 이 특검이 주목되는 포인트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확대 나가고 있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그중에 눈길을 끌었던 것이 바로 권성동 의원실 압수수색 상황이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얘기만 할 수 있게 저희가 그전엔 착수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저만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변호인 입회 기다리는 게 위법입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냥 들어갈 수 있지. 막으시는 건 좀 위법입니다. 이거 영장 지시. 저는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무실뿐만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입니다. 특검팀이 칼끝을 겨누고 있는 친윤계 인사들. 내란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고요. 저희 방송 시작 전에 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참고인 조사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리고 추경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실 압수수색했고요. 최상병 특검팀은 김태효, 이종섭, 이철규 등 이 친윤계 인사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구자홍 부장께서 보실 때 특검팀이 기존 검찰 수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를 짚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이른바 이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그 의혹을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수사 당국이 수사에 임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당시 야당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정권 핵심부 그리고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수사가 지연되거나 그 수사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과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번 특검의 경우에는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 주장했던 당시의 정권 핵심부를 향한 이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 때 권력의 힘으로 수사를 막았다라면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당시 정권 실세들을 향한 수사가 오히려 더 가혹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예고편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